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에 이제 국세 기본법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법으로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목차를 보시면 그 챕터 1장에 총론이 있을 거고요. 챕터 1장에 총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보시면 01번에 부가가치세의 의. 주제는 의 및 과세 방법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조세란 무엇인가 그 개념부터 출발해서 우리 뭐 조세 종 분류, 조세에서 알아낼 용어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강론으로 이제 와서 개별 세목으로 와서 이제 하는데 그 개별 세목의 이 부가치세로 이제 바로 온 거죠. 물론 이제 이 부가치세 끝나고 나면 이제 소득세라는 이제 법인세를 마지막에 이제 할 건데요. 이 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좀 시험 준비를 또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 세무 2급하고도 2급의 이론 파트하고도 아주 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가치세 내용을 좀 잘 소화해 두시면 전산세무 2급 공부하실 때도 많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의 의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먼저 부가가치가 뭐냐부터 한번 볼게요. 부가가치라는 것은 직역하면 더해진 가치, 뭐 영어로는 added value다. 이렇게 표현해요. added value.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 레이트를 붙여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흔히들 아마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V자, A자, T자 빼면은 이건 텍스 레이트니까 VA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VAT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는 와닿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added value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거래 마진, 뭐 프라핏, 뭐 이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마진이나 이익이 일어나려면 거래가 일어나야 돼요. 상거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상거래는 여러분들 누가 하는 거죠? 사업자가 하는 거죠. 사업자. 따라서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그 거래 마진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 제도가 바로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는 일단 특징을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 부가가치세는 지방세일까요? 국세일까요? 국세입니다. 얘는 국세예요, 국세.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일까요? 간접세일까요? 얘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우리 이제 배운 단어들 활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얘는 물세입니다, 물세. 인세가 아니라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국세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세무서에서 다루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어떤 거였죠?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간접세. 그래서 우리가 납세무자는 사업주가 되는 거였고 담세자는 소비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부담한 것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간접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사업주가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요 물건값에 부가가치세 10%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야. 그럼 부담한 요 10%를 사업자에다 주면 사업자가 대행해서 신고하고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하는 것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대해서 우리가 10%를 붙이는 거예요. 10%. 요게 바로 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계산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 계산.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래 마진이 생기면 돼요. 거래 마진.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뭐 1,00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와서 요 물건을 2,000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2,000원에 판매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1,000원에 매입을 해서 우리가 2,000원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거의 부가가치는 얼마죠? 1,000원이 되는 거죠. 1,000원. 1,000원이 부가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00원이 우리가 밸류 에디드가 되는 거예요. 밸류 에디드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원에서 1,000원을 빼면 이제 1,000원이 되는 거고 1,000원에다가 우리가 10%를 붙이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V.A.T가 되는 거죠. VAT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가치세는 말 그대로 2,000원 판매 금액인 2,000원에서 매입 금액 2,000원을 빼야 되는 거예요. 판매 금액을 다루는 말로는 매출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객관화 시켜보면 매출액이라는 말이 나오고 마이너스 매입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다가 곱하기 10%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해서 이제 우리가 1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는 전 단계에서 거래된 금액을 빼서 이걸 계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앞전자를 써서 앞에 전 단계에서 발생한 거래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라고 해서 전 단계 거래 공제법 이렇게 표현을 써줍니다. 전 단계 거래 공제법.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물건을 예를 들어서 2020년도 1월 달에 매입을 했는데 이게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판매가 돼야지만이 거래 마진인 밸류 에디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매가 안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2021년도에 2월에 만약에 판매가 됐다. 라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부가가치는 1년 만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해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부가가치세 한번 받으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야,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자,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계산을 그때 받고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값은 동일하면서 그때만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자. 이걸 좀 풀어보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판매했을 때 10%를 붙이고 그 다음에 매입했을 때 우리가 또 10%를 붙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납부색이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했을 때 부가세 10%를 붙이고 판매했을 때 부가세 10%를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세금이 나오잖아요. 매입했을 때도 세금, 매출했을 때도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0년도에 매입하고 2021년도에 판매를 해도 어때요? 부가세는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징수하기 편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런 식의 계산 구조를 가져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매출 시 발생하는 세율을 곱해주면 이것을 우리는 매출세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매입 시 발생하면 이것을 우리는 매입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요 방법도 있고 요 방법도 있는데 우리 현재 우리 세법은 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 앞전자를 써서 전 단계 세액 공제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단계 무슨 공제법이요? 세액 공제법. 앞에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해서 이것을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 그럼 이런 세금을 우리 부가가치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죠.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럼 이제 신고하고 납부할 때 요 신고는 우리가 예정신고라는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가 확정신고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제도와 확정신고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략적인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어떤 거래를 통해서 거래 마진이 생기면 그 마진에 대해서 우리가 전 단계 세액 공제 방식 매입했을 때 부가세를 떼고 판매했을 때 떼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사례로서 보시면 부가세 1,000원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도 가능하죠. 요 2,000원에 우리가 2,000원에 판매를 1,000원에 10%면 1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00원에 10%면 200원. 여기가 1,000원이니까 1,000원에 10%면 1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0원에서 100원을 빼주면 100원이 납부세액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예정신고, 확정신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자. 그럼 예정신고는 보통 3개월 단위로 하는 거고, 확정신고는 6개월 단위로 우리가 신고를 하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가치세 555페이지 보시면 자, 의에다 밑줄 쳐볼까요? 부가가치세, 즉 Value Added Tax는 사업자의 사업활동 과정, 즉 재화는 이제 물건이고요. 용역은 서비스예요. 이런 물건과 서비스의 공급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부가치세 계산 방식은 이렇게 전 단계 거래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세법은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매출액의 세율 10%, 매입액의 세율 10%를 곱해서 매입세를 차감한 다음에 납부세액을 구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 밑에 표 1-1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래 마진이라는 것은 제조자, 도매상, 소매상 이게 단계를 거칠 때마다 거래 마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래 마진이 생길 때마다 각각의 단계에서 부가치세는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 단계마다 부가세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과세 대상이 있는데 별표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납세 절차가 되는지를 일단 알아보고 이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흐름을 보고 각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국세기본법 공부하실 때 납세의 절차 배웠었죠. 납세의 절차. 그러면 납세의 절차는 1단계 절차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가 2단계 절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절차가 있었죠.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단계 절차는 맨 처음에 납세무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이 정해지는 거고, 세 번째는 과표가 정해지는 거고, 네 번째는 세율이 정해지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납세무자는 방금 누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사업자. 담세자는 소비자지만 납세무자는 사업자였죠. 사업자가 된다. 그게 사업자에 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뭐가 있느냐? 과세 대상은 첫 번째 재화를 공급하면 됩니다. 재화를 공급하면 되고, 재화는 물건이죠. 두 번째는 재화를 수입하면 돼요. 수입. 그럼 세 번째는 용역을 공급하면 됩니다. 용역은 서비스가 되겠죠. 서비스 제공하거나 물건을 수입하거나 재화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네,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수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서비스 아시죠? 서비스. 그렇죠. 교육, 뭐 제가 하는 것도 서비스죠. 교육 서비스. 뭐 아니면 음식 서비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가 이때 과세 표준은 간단해요. 공급하면 공급한 가액이 있겠죠. 예. 공급 가액을 과표로 잡습니다. 거기다 세율은 10%.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단일 비례 세율이라고 그래요. 단일 비례 세율이 하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비례 세율이 2개 이상 있으면은 차등 비례 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비례 배웠었잖아요. 비례 세율이라는 것은 과표가 움직여도 세율이 변화가 없는 거였었죠. 그렇죠? 그러면 1단계 요게 이제 정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가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줍니다. 곱해주면은 세액이 확정이 되겠죠. 세액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요. 확정. 그럼 확정이 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납부등을 하면 얘는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이때 확정 방식은 납세무자 스스로 자진해서 신고하는 방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과세관청인 정부가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둘로 쪼개졌었어요. 납세무자 스스로, 사업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 과세관청이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도 있었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납부등을 하면 소멸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세목들이 이제 신고나 정보부가 있었는데, 정보부가는 뭐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세목이 정부가 결정하는 거였었어요. 그 외에는 다 신고 다 알아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외워두면 되겠죠. 상속세나 증여세나 종부세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결정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557페이지 과세대상 나와 있죠. 세 가지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재화 이런 물건을 팔거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재화 물건을 수입하면 되는데, 자, 재화의 범위가 나와 있죠. 밑줄 쳐볼까요? 재화의 범위는 재산적 가치, 즉 화폐 가치로 환산 가능한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그러니까 유체물은 거기 보다시피 뭐 상품, 제품처럼 원료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고, 무체는 권리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정의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재화라는 것은 두 가지다. 자, 정리 보면 재화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중에는 유체물과 무체물, 무형의 실체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품이나 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무체물은 권리가 해당이 되겠죠. 권리. 이것을 무체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재화의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용역의 범위, 용역이라는 건 서비스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화가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는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서비스, 음식 숙박 서비스, 운수 서비스, 금융보험 서비스, 사회 개인 서비스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 이하 밑줄 단, 부동산업 중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 사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업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전이라든가, 전은 이제 밭이고 답은 논이고, 과수원, 목장, 용지 이런 농업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대상에서 빼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의 농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업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웬만한 용역이나 재화의 거래는 과세가 되는데, 우리가 1차 산업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뭐 논밭을 이제 경작하면서 빌려주거나 이런 서비스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입니다. 자, 납세무자를 보니까 3번의 별표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납세무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밑줄 쳐볼까요? 부가가치세의 납세무자는 영리목적에 일단 관계가 없어요. 영리목적. 그 영리목적에는 영리목적 불문입니다. 영리목적에 관계없다는 것은, 불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비영리사업자도 VAT 신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이 사업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유통시키는 이 물건, 오로지 이 물건 값에 대해서 10%를 부과하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납세무자는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법인금 사단 재단단체도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법인은 안 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업자에는 과세사업자가 있고 일반 간이사업자,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겸용사업자, 면세사업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자의 특성은 영리 목적을 안 따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성이 있다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근로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계속성, 반복적으로 돼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졌는데, 우리가 사업자 중에는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겠죠. 개인하고 법인 사업자 이렇게 둘로 나눠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간이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가 면세 사업자하고 일반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면세는 VAT가 없다. VAT가 아예 면제가 되는 거예요. 면세는 VAT가 아예 면제가 되는 거예요. VAT가 아예 면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이사업자하고 요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세사업자가 돼요. 과세. 부가세 신고를 하는 과세사업자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과세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하는 과세사업자가 되는데 개인은 간이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인은 절대 간이사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은.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는 개인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가 있어요. 개인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개인도 면세사업자가 되고 법인도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간이사업자는 절대 법인사업자는 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를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겸용사업자는 뭐냐면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가 면세사업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걸 두 가지 같이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도 있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가 그래요. 버스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시외버스 사업하고 시내버스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외버스 사업하고 시내버스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를 겸용사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고속버스하고 시내버스를 같이 하는 사업자를 겸용사업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면세는 아예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통수단 중에 시내버스 타시면 부가세 없죠. 지하철 부가세 없죠. 그런 것을 면세사업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있는 사업자냐 부가가치세가 없는 사업자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법도 이 사업자 유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간이하고 일반의 차이는 뭐냐? 얘는 이제 규모의 차이, 매출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사업자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매출이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에요.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매출 규모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말해요. 4,800만 원 이상일 때는 우리가 되는데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우리는 간이 사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납세 문제의 구분란에 보시면 사업자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는 과세 사업자하고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하고 면제되는 것을 같이 하는 겸용 사업자, 아예 부가세 신고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자, 박스 밑에 보시면 자, 부가치세 사업자에는 납세 문제가 아닌 면세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에게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무는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면세사업자에게도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제가 되지만 소득세 신고, 즉 우리가 면세사업자도 매출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 요 매출 신고는 해야 되거든요. 매출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세사업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부가치세가 어떤 개념이고 또 부가치세는 납세무자,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별 강론적인 얘기들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